예, 지금부터는 덴마크 현지에서 정유라 씨를 추적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 과정을 직접 지켜본 이가혁 기자를 전화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올버르의 경찰서 쪽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덴마크 올보르시 노율란드 경찰서 앞입니다. 올보르시와 그 주변부의 치안을 총괄하는 올보르 중앙경찰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이곳 시각으로는 어젯밤 8시에 정유라 씨가 체포된 뒤 현지 경찰이 이곳으로 정 씨를 압송했습니다. 지금 이곳 시각으로는 정오가 막 지났는데요. 덴마크 경찰은 오늘 오전 정 씨를 불러 일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지금 있는 덴마크 올보르라는 도시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덴마크 쪽에서도 아주 북단에 가까운, 그러니까 취재진이 있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굉장히 먼 도시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곳이기도 하고요. 네, 덴마크 올보르는 덴마크 내에서는 규모가 3, 4위 정도 하는 도시긴 하지만 인구가 12만여 명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쪽으로 고속도로를 10시간 이상 달리면 나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최순실 씨 모녀가 이곳 승마장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간혹 보도되긴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곳이 바로 교통의 요지라는 건데요. 공항이 하나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들른 영국 런던으로도 직항편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기차역도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 아마 그런 교통의 편리성 또 혹시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도피하기가 쉽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거처를 옮기지 않고 올브르에 계속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신처에 있는 인근 주민들 얘기도 들어봤다고요. 네, 일단 올보르 외곽은 한적한 전원마을 분위기고요. 또 이웃 주민들도 주로 장년층,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정씨 등이 좀처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해서 참 이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씨 일행이 외출을 삼가면서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봤는데 이가혁 기자가 정 씨의 은신처라고 본 단서들 가운데 결정적인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바로 은신처 차고에 주차돼 있던 폭스바겐 차량이었는데요. 최순실 씨가 노승일 부장에게 구입을 지시한 그 벤입니다.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처음 도착해서 취재를 할 때부터 바로 이 차를 찾아야 정유라가 어디 있는지 나온다. 아마 지금도 이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런 교민들의 증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차는 번호판이 DK인데 이 차는 독일 등록 차량인 D가 적혀 있고요. 최순실 씨의 호텔과 또 유령 회사들이 설립된 근거지인 헤센주를 뜻하는 스티커도 붙어 있었습니다. 예. 또 독일에서는 자신의 이니셜을 따서 번호판에 알파벳으로 새길 수 있는데요. CS, 즉 최순실 씨의 영문 이니셜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차량 안쪽에는 창문으로 보니까 사진으로 많이 알려진 그 정 씨의 승마 모자와 또 아들이 쓴 카시트도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가혁 기자가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조정실에서는 볼륨을 조금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번호판까지 바꿀 만한 경황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결정적인 그런 정황을 이가혁 기자에게 알려준 셈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는데 체포 상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저희 취재진이 마을에 도착해서 정 씨의 은신처라고 확신을 한 것이 지난달 31일 새벽입니다. 이후 외출하는 정 씨를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렸지만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취재진을 알아챈 정 씨 일행이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다 내려서 또 완전히 밖과 차단을 했고요. 또 이불로 창문을 덮기까지 해서 철저하게 숨어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 결국 다음 날까지 기다리다가 1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은신처를 잠시라도 벗어난 사실이 정 씨 측에 파악이 된다면 정 씨 측은 새로운 장소로도 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희는 배제할 수 없었고요. 또 한국 경찰이 정 씨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한 만큼 덴마크 수사 당국에 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또 현지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경찰이 출동하고서도 체포까지는 4시간가량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일단 현장에 출동한 덴마크 경찰이 처음 내뱉은 말이 something strange,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외관만 봐도 창문이 커튼도 아닌 이불 등으로 이렇게 마구 가려져 있고 또 인기척은 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이 내부에 들어가서 정 씨 등을 조사했지만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터폴에 정 씨를 적색 수배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게 절차상으로 아직 등록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덴마크 경찰이 정 씨를 이 전산에 조회를 해보면 그 기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보도한 대로 독일 검찰도 정 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 왔는데요. 덴마크 경찰 측에 저희가 독일 검찰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또 새해 첫날인 1일 오후다 보니까 행정적인 확인 절차에 또 시간이 평소보다 더 걸린 것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덴마크 경찰 상부에서 이 내린 체포 명령을 받고 경찰들이 출동했고 결국 정 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받을 당시까지 덴마크 경찰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가혁 기자가 보여준 그동안의 기사라든가 이메일 같은 것을 보고서야 이제 판단이 섰다 그런 얘기인데 왜 이 적색 체포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인터폴의 체포 대상에는 안 올라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한국 경찰청에서 인터폴에 그 적색 수배자로 올려달라라는 요청을 하는데 인터폴이 그걸 접수를 해서 명단에 올리기까지 시간적인 서류상의 시간이 걸리고 또 연말까지 겹치다 보니까 행정적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그 문제는 며칠 뒤면 해결이 나긴 날 텐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 체류로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2시간 동안만 구속이 가능하다고 구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72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체포 당시에 체포를 직접 한 경찰에게 파악한 결과로는 일단은 불법 그 체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고 다만 인터폴의 한국 정부가 인터폴 수배 요청을 한 사실이 일단은 파악이 됐고 그 완료되진 않았지만 한 사실이 파악이 됐고 독일 검찰도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에 일단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체포를 한다라고까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현지 경찰이 말하기로는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파악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 정 씨와 관련된 사안에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떠한 정보도 이곳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자, 정리를 해봅시다. 만일 불법 체류로 해서 구금을 했다면 72시간인데 어저께 이가혁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덴마크 경찰이 불법 체류로 구금했다는 얘기는 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24시간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24시간이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곳 시각으로 오후 그러니까 저녁 8시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 이곳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가 결국 24시간이 될 것이고 그 경찰이 이에 대해 설명을 저에게 해준 게 있습니다. 한국 외교 당국에서 외교 당국에 정 씨를 우리가 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것이고 그럼 외교 당국이 대화를 원하거나 어떤 접촉을 원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것도 저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에 이게 통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뭐 특검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어느 만큼 빨리 덴마크 경찰 쪽에 연락을 해서 구금 상태를 늘리느냐 아니면 긴급 송환 작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경찰도 설명한 취지가 우리는 체포를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다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와 상관없으니까 한국이 또는 독일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이가혁 기자를 다시 연결할 텐데 조금 더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뉴스 말미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던 보모하고 함께 남성 2명이 있었다. 전부 합쳐서 5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린아이까지. 현지 경찰이 정유라 씨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집 울타리 밖에서 대기를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집 밖으로 나오면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2명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고 또 정 씨의 승마 관련 업무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서부터
정 씨를 동행했다는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혹시 확인이 되면 이따 말미에 다시 연결할 때 얘기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장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24시간만 거기 현지 시간이 지금 몇 시라고 했죠? 현지 시간은? 지금 정오를 넘긴 12시 17분입니다. 낮 12시 17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한 7시간 반 정도에 만약 24시간이라고 친다면 그 정도 시간이 남은 것이고 만약 72시간이면 또 시간이 더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검이나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느 만큼 빨리 대처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가혁 기자 이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